박무진은 어떤 날씨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창가로 향했죠.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골목,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그의 집에서는 아침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무진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무진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 한 공기와 된장국, 어제 저녁에 이웃집 할머니가 나눠준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소박한 식탁이지만 박무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젊은 시절 훨씬 더 고단한 날들을 보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박무진은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군화 한 켤레와 빛바랜 훈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박무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청년들 사이에서 박무진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살아남은 건 나뿐이겠지. 박무진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옛 물건들을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박무진은 집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구두 수선방 문을 열었어요. 무진인의 구두 수선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작은 가게는 박무진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박무진은 이 가게를 지켜왔죠. 군 제대 후 잠시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진이 아재,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너편 생선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어요. 박무진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일찍 나오시는데 뭐가 일찍입니까?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발걸음 소리, 바다 냄새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박무진은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새 것처럼 되살리는 일, 사람들이 버리려던 신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어요. 아재,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에? 한 젊은 여성이 굽이 부러진 하이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무진은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신발을 자세히 살폈어요. 내일 오후면 됩니다. 걱정 마이소.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무진의 손길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구두를 다루는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눈빛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그의 몸에는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자 자갈치 시장은 한층 더 붐볐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도 더욱 커졌어요. 박무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손님이 맡긴 구두를 정성껏 수선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무진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누군가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가게 문 앞으로 나간 박무진은 멀리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돈까지 내라 하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생선가게 주인 김 씨가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셋이 서 있었죠.
하나같이 날카로운 눈매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관리비예요, 관리비. 시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니까요.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하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상황을 금방 파악했죠. 조폭들이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자식들이 반년 전부터 여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옆 가게 신발 장수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무진을 오래 알고 지낸 터라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동성파라고 부산에서 요즘 세력 키우는 조직입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박무진은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움이 잠시 스쳐 지나갔죠. 무진이 아재는 조심하이소. 저 사람들 거절하면 가게 기물 부수고 난리법석 피워요. 지난주에는 철물점 주인이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 아닙니까? 박 씨의 말에 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걱정 마소. 박무진은 다시 가게로 들어가 일을 이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두에 새 밑창을 붙이고 가죽을 다듬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조금씩 한산해졌어요. 박무진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오후에 봤던 그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가게 앞에 나타났죠. 여기가 무진이네 구두 수선방 맞습니까? 앞장선 남자가 가게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만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영업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이 시장 관리를 맡고 있는 동성파 소속입니다. 시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비를 받으러 왔어요. 남자는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동성파 환경관리팀 강태호라고 적혀 있었죠. 박무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관리비라. 얼마나 내야 합니까? 월 50만 원이요. 물론 처음이니까 첫 달은 30만 원만 내셔도 됩니다. 강태호라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협박이 섞여 있었죠. 박무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이 작은 가게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박무진의 대답에 강태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할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는 건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무진은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강태호와 그의 동료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무진은 천천히 가게 문을 잠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동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무진은 어제와 다름없이 일상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구두 수선방 문을 열었죠. 하지만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수도 줄었어요. 무진이 아재, 어제 그 사람들 왔습니까? 생선가게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박무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었습니다. 아재도 돈 내라고 했겠네요. 어쩔 겁니까?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데. 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오늘 다시 온다고 했으니 그때 생각해 보겠네요. 김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무진을 바라봤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박무진이 평소처럼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내내 박무진은 손님들의 신발을 수선했어요. 구두 밑창을 갈고 구멍난 가죽을 꿰매고 다른 부분을 다시 매끈하게 만들었죠. 그의 손길은 항상 정교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정밀한 동작들이 구두 수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동성파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왔던 강태호와 다른 2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아버지? 관리비 말입니다. 강태호가 박무진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박무진은 천천히 작업대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필요 없습니다. 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의 목소리도 한 톤 낮아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관리비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지 않겠네요. 박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죠. 그 모습에 강태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하십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 관리비 안 내는 가게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박무진은 대답 대신 수선 중이던 구두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치 대화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죠. 이에 화가 난 강태호가 작업대 위의 구두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어르신, 여도 장사하시면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가 시장 질서 유지하고 안전 관리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내십니까? 강태호의 뒤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뚜렷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그는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일부러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선도 안 해줄 거면서 돈은 받고 어르신도 장사 방식이 좀 그렇네요. 그들의 행동에도 박무진은 여전히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눈빛만이 미세하게 달라졌을 뿐이었죠. 아주 오래된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맨 신발 벗고 오이소. 이 수선방은 신발 아프게 하는데 아입니다. 박무진의 말에 강태호와 그의 동료들은 잠시 멈칫했다가 곧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이 할배가 진짜 웃기네. 신발 벗고 오래. 신발 수선방에 왜 신발 벗고 와? 미쳤나? 그들은 조롱하며 웃었지만 박무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강태호는 웃음을 거두고 박무진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내일까지 생각 한 번 더 해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태호는 말을 흐리며 작업대를 손으로 내리쳤어요. 그 충격에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들은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박무진은 그들이 떠나자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도구들과 구두들을 주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곧 가게 밖으로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진이 아재, 큰일 날 기다. 그냥 돈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다 내고 있는데요. 박무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박무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해가 지고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박무진은 구두 수선방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로 마음이 복잡했죠.
동성파의 협박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큰 무리를 이끌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선 박무진은 낡은 장롱 맨 위 선반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복과 군화 그리고 여러 훈장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무진은 군화를 꺼내 손으로 쓸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았죠. 세월이 참 빠르네. 박무진은 책상에 앉아 상자 속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박무진이 특수부대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젊은 박무진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변은 적진이었고 조금만 실수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의 임무는 인질로 잡힌 외교관을 구출하는 것이었어요. 무진아, 알았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신호를 보내. 우리는 그 신호를 받는 즉시 들어갈게. 중대장의 말에 박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책임감이 있었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공포를 덮었습니다. 박무진은 조용히 건물로 잠입했어요. 적들 사이를 지나 인질이 있는 방까지 도달했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한 적과 마주쳤고 짧은 격투 끝에 적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옆구리에 깊은 칼상을 입었어요. 끝까지 해내야 한다. 피를 흘리면서도 박무진은 임무를 계속했죠. 결국 인질을 발견하고 신호를 보낸 후 동료들이 도착할 때까지 홀로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공로로 받은 훈장이 바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땐 젊었지. 박무진은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옆구리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아픔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는 다시 상자에서 낡은 가죽 장갑 한 쌍을 꺼냈죠. 특수부대 시절 항상 착용했던 장갑이었습니다. 아직도 맞을까? 박무진은 장갑을 끼워 보았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그의 손에 잘 맞았죠. 이 장갑을 끼고 수없이 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건 임무들,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는 장갑을 낀 채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그의 손은 단단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들은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내일이면 결정될 겁니다. 박무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일 동성파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왔으니까요. 그는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는 고요했어요. 먼 바다 위로 어선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박무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네요. 수십 년 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원이 이제는 작은 구두 수선방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니. 박무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상황은 달라졌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은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어제 꺼내놓은 가죽 장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배웠던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박무진은 집을 나서
구두 수선방으로 내려갔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자신의 가게를 지켰어요. 모두가 동성파 조직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죠. 박무진의 구두 수선방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무진이 아재, 정말 괜찮습니까? 옆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무진은 묵묵히 신발을 꿰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이소. 다 지나갈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그런 박무진의 모습에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오가 지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인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온 강태호를 포함해 7명 정도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험악했죠. 저기, 저 끝에 있는 가게예요. 무진인의 구두 수선방. 강태호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7명의 남자들이 구두 수선방을 향해 걸어왔어요. 박무진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인 것처럼 구두 밑창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강태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가게 내부를 둘러싸듯 자리 잡았어요. 박무진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죠. 생각할 게 있었나요? 박무진의 대답에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박무진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양반이 우리를 2번이나 개무시하네. 할아버지, 지금 장난하고 계십니까? 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에 화가 난 강태호가 작업대 위에 있던 신발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죠.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다른 가게들도 다 내고 있어요. 왜 할아버지 가게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남자들도 점점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선반 위에 구두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른 하나는 벽에 걸린 도구들을 마구 휘저었죠. 이렇게 좋은 가게가 난장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강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어요. 박무진은 서서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가죽 장갑이었어요. 이것들 구두 수선용이 아닙니다. 박무진이 천천히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이거 구두 수선용이 아니라 내 손 기억시키는 용도라. 그의 말에 강태호와 부하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무슨 영화 찍는 줄 아십니까? 빨리 돈이나 내시지. 이런 쇼는 왜? 강태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무진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74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함과 정확성으로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죠. 그 남자가 아픔에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박무진은 그의 균형을 무너뜨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야? 다른 조폭이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나 박무진은 이미 그에게도 다가가 있었죠. 한 번의 정확한 손놀림으로 그 남자의 목을 찔러 숨을 막았고 곧이어 무릎 뒤를 차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2명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조폭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박무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좁은 가게 안에서 그들의 수적 우위는 오히려 단점이 되었죠. 박무진은 특수부대 시절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한 명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네, 이놈이 강태호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나 박무진은 이미 그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죠. 박무진은 강태호의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움켜쥐고 비틀었습니다. 강태호는 고통에 칼을 떨어뜨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하는? 박무진은 강태호의 말을 끊고 그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어요. 특전사였다고 말했을 텐데 74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박무진은 강태호를 제압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조폭들이 쓰러져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박무진은 작업대 위에 있던 구두끈을 집어 던져 그의 발을 휘감았죠. 그 남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7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박무진은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으며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다시 구두를 손에 들었어요. 가게 밖으로는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4세 노인이 젊은 조폭 7명을 제압한 믿기 힘든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그의 몸은 젊은 시절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박무진은 구두 수선방으로 내려갔어요. 가게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무진이 아재,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인들이 천으로 가려진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천을 걷자 손수 만든 나무 간판이 드러났습니다. 시장 지킴이 박무진이라고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죠. 이게 뭐하는? 박무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생선가게 김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아재가 있어 시장이 평화를 되찾았으니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상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박무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죠. 이내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판보단 사람들 웃음이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상인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박무진도 평소처럼 구두 수선을 시작했죠. 오전 중에 경찰관 2명이 찾아왔어요. 어제 구두 수선방에서 있었던 일로 정식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박무진은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고요. 어르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성파 조직원들이 이미 여러 가게에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더군요. 덕분에 큰 조직의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 박무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은 더 밝아졌고 손님들도 늘어났죠. 점심시간이 되자 자갈치 시장의 할머니들이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각자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아재, 이거 좀 드시오. 우리가 성의로 준비했습니다. 박무진은 당황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상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시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재, 사실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한 젊은 상인이 물었어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무진을 바라봤죠. 박무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입만 열면 죽는 작전이었다는 말로 대신할게요. 더 이상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간결한 대답에도 상인들은 더욱 존경심을 품게 되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동성파 조직원들이 사라진 후 상인들은 더 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게 되었고 모두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시장 분위기는 훨씬 밝아졌습니다. 박무진은 여전히 구두 수선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두 수선공이 아닌 시장의 영웅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일부는 구두를 수선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전설적인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재, 저기 관광객들이 또 찾아왔네요. 아재 이야기가 부산 전역에 퍼졌나 봅니다. 옆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무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과장된 소문일 뿐입니다. 곧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소문은 잊혀지기는커녕 더욱 커져갔어요. 자갈치 시장의 특수부대 할아버지, 조폭들을 제압한 전설의 구두 수선공 등의 이야기가 부산 전역에 퍼져나갔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요청해왔지만 박무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어요. 그런 박무진의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그가 어떤 작전에 참여했는지,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갔죠. 하지만 박무진은 그 어떤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구두 수선방을 찾아왔어요. 박무진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그는 낡은 군화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무진아. 그 목소리에 박무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대위님? 그 노인은 박무진의 옛 전우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중대장이었죠. 두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기억, 전우들의 소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자네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더군. 조폭들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면서? 전우는 웃으며 물었어요. 박무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그때 잘 훈련받았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오랜만에 박무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이죠. 전우가 떠난 후 박무진은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구두 수선방 문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죠.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진이 아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무진은 미소로 답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구두를 꿰매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평생 사라지지 않을 흔적일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의 작은 구두 수선방. 그곳에서 박무진은 오늘도 조용히 구두를 수선하며 자신만의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과거를 간직한 채 그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어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화려한 기술을 뽐내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묵묵히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요. 부산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할아버지, 부산 조폭을 수선방 안에서 접수하다. 이 한 줄의 제목 속에 담긴 깊은 삶의 이야기와 진정한 용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